150kW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요게 토크가 395Nm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토크 킬로그램 미터로 환산하면 이제 40.3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9.8로 나누면 네. 되죠. 그래서 40.3이면은 292M3 딱 그겁니다. 네. 아, 그렇기도 하고, 이제 요즘 그 왜 ATS도 보면 네. 그 정도 출력 나오잖아요. 2리터에서. 네. 터보 올려서. 그러니까 프리미엄급의 2리터 가솔린 터보 중에 최상위. 최상위급. 최상위급의 네. 이제 토크에 해당하는. 자연흡기 네. 3500cc 이상.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토크가 단계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리니어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쫙쫙 나오는 얘는 한 거죠. 번에 그냥 팍 나와버리는 네. 거죠. 전류가 딱 입력이 돼버리고 그냥 토크가 팍 걸려버리니까 네. 실제로 소비자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체감하는 거는 더 세죠. 그 이상이에요. 네. 내연기관이 낼 수 있는 거에 1.5배 정도. 1.5배라는 기준이 좀 애매하지만 네, 굳이 말하자면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으로 보면은 체감 성능이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 법칙상 그러면 토크가 그냥 걸리고 최대 출력이 그냥 나오면은 제로백 빵 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이고. 그러면 이제 물리 법칙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고, 어차피 가속이 붙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공기 저항도 있고 마찰 저항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게 나는 출력이 내연기관에서 나는 출력과 다르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동력 성능이 자연흡기로 따지면 3.5L급. 더 되죠. 예, 더 돼요. 네. 그 다음에 프리미엄급으로 하면은 뭐 2L급인데 2L급에서도 아주 지어짠. 네. 2리터 터보, 잘 만든 2리터 터보. 아주 성능은 다 지어짠. 네. 그런 정도의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3천 초반에서 3천 중반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러면서 밸런스도 뛰어나다. 연비에 대한 부담도 없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가성비가 굉장한 거죠. 네, 굉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차주분하고 저하고 좀 친하신 분인데 네. 제 차를 아반떼 스포츠를 드리고 얘가 이 차를 받아왔거든요. 네. 그냥 연락 안 하고 앞으로 보지 말까 이걸 내 차로 하고. 들고 튀고? 네.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협찬 위험수위인데 뭐 자꾸 엔진을 바꾼다느니 뭐 한다느니 이제 해서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분이 댓글 다셨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요? 왜냐면 530D를 협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저렇게 후드로 까는데 네.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네, 거기다가 차까지 바꿈질을 한다니. 네. 아니 뭐 530D 오면 제가 M5로 바꿔드릴 수도 있죠. 네. 그 솔깃하네요. 네. 근데 중고차 가격이 그게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야, 이런 꼼수를 제가 지켜드릴게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행을 하면서 이제 회생제동이라는 것 때문에 네. 주행 이질감이 약간 있어요. 아 이게 네. 지금 보면 여기 시프트 레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보면 회생제동 해갖고 화살표가 네. 없을 수도 있고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아, 네. 그래서 회생제동 양을 얼마나 할 것인지 네. 이 레버로 왼쪽은 회생제동을 강하게 오른쪽은 적게 네.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회생제동을 정말 최대한으로 하면 지금 보시면은 110 정도까지 뽑아서 악셀을 떼면 웅 하고 지금 브레이크를 거의 밟을 일이 없을 정도로. 아, 예. 모터 네. 드라이버가 아주 굉장히 크게 걸립니다. 네, 네. 세게 걸려요. 네. 옆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연차로 말하자면 이게 엔진 브레이크인데 네. 엔진 브레이크는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네. 버리는 에너지인데 얘는 그걸 걷어들이는 거죠. 걷어들이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티끌모아 배터리를 네, 네, 중간중간에 계속 충전을 해서 좀 더 주행 거리를 늘리는 겁니다. 그걸 그렇죠.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생제동량을 줄여서 아예 0으로 만들면 네. 자동 변속기 네네네. 그냥 D단에서 악셀을 떼면 엔진 브레이크 확 안 걸리잖아요. 예, 그냥 요즘은 약간 네. 살짝 걸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정도. 네. 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그 회생제동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행거리가 네. 확보가 되는 거고, 그게 사실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를 좀 많이 가고 싶으면 네. 회생제동 양을 적당히 쓰시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악셀을 떼고 말문에 따라서 차가 이제 앞뒤로 피칭이 생기니까 네. 옆 사람이나 뒷좌석 사람들이 조금 이게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네. 때는 회생제동 양을 좀 많이 줄여주고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코나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네. 라이트 패키지라고 네. 모터 출력이 이제 100kW예요. 네. 요것도 이제 계산해보면 136마력 되는 거죠. 그건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않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용량이 39.2kWh예요. 네. 그러니까 30% 정도 낮췄어요, 배터리 네. 용량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350만원 깎아줍니다. 네. 차값은. 근데 대부분 이거 라이트 패키지에는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대부분 네. 그렇죠. 왜냐면 불안한데, 가뜩이나. 네. 근데 시내에서만 정말 나는 이 차 시내 말고는 탈 일이 없어. 차 어디 바람쐬러 가려면 차 여러 대 있어. 네. 하시는 분들은
라이트 패키징 할 수도 뭐 있겠죠. 마실용, 마트용, 뭐 애들 통학용 뭐 이런 걸로 이용한다 그러면요. 뭐. 근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을 낮추는 게 관건이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또 제조사가 낮아질 거잖아요. 네, 배터리가 많이 이제 가격이 좀 다운돼야 되고 네. 예, 사실은 이제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네. 리튬 이온이든 리튬 폴리머든 네. 네, 뭐 다 비쌉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2차 전지 가격이 아직은 가격이 비싸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게 폭발 위험이 있는 동력원이라 네. 뭐 방수 방진 뭐 네네. 안전 네. 설비 뭐 이런 거 잘해야 돼요. BMS도 설계 잘해야 되고 패키징을 잘해야 된다는 네, 거죠. 거기다가 또 인버터도 아주 설계를 잘해야 되고 네, 네. 그런 개발비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단순히 그냥 모터만 뭐 걸려가지고 그냥 배터리만 연결하면 되는 거냐? 사실 이것도 변속기만큼 복잡한 그 인버터 들어가고요. 네. BMS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설계가 들어가고 네. 또 전기차에 맞는 무게 배분을 적용한 자세 제어도 또 새로 그렇죠.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자세 제어가 그래 나쁘지 않아요. 전기차임에도. 네네. 그래서 사실 내연 자동차가 전기차로 진입했을 때 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동차가 지면에서 떠가지 않는 이상은 네. 지금까지 그 내연 자동차들이 축적해온 데이터들이 네. 전기차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만 만들었던 회사들이 서킷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네. 자세 제어를 어떤 식으로 가져와야 되고 모터스포츠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네. 그러다 어쨌든 보니까, 자동차라는 네. 게 이동하는 수단이고 네. 그 이동의 가장 기본이 달리고 돌고 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도는 데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도는지에 충분히 사전 연구가 안 돼 있으면 네. 좀 이상한 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는 뭐 2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기차는 그에 비해서 뭐 한 3, 4천 개 정도로 부품이 많이 네. 네, 단수가 될 거예요. 네, 자동차에 어떤 그런 수많은 부품들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자동차의 지오메트리라는 거는 그 이상의 변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빅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최적점을 찾아내는 아주 형이상학적인 네. 분야가 지오메트리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 어떻게 규정할 수도 없고 공식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함부로 지오메트리 이렇게 말로 던지는 거 삼가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우리도 지오메트리 함부로 말하면 아, 예. 우리는 그냥 가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막 표현을 못할 때만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지오메트리라는 말을 어떤 때 쓰냐면은 그거 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을 때 써요. 네. 예,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지오메트리 총칭이거든요. 네. 급하게 시작했는데 빨리 따라온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본 전기차 아이오닉하고 뭐 얘밖에 없지만 네.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또 전기전자를 또 잘 만지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전자에 대해서 기반 시설도 워낙에 또 잘 갖춰져 있고, 네. 그리고 또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도 또 우리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도 아무래도 이제 전기전자 쪽의 인력을 운영하기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하고, 네. 그래서 좀 빨리 따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코나 같은 경우는 참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게 이제 일단 디자인에서 네.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디자인이니까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 내장재가 조금 싼 맛이 난다는 게 허접해요, 내장이. 어저께 허접해요. 말씀이 네. 있지만 네. 그 스티어링 휠에 여전히 그 신경을 좀 쓰고 있다. 네.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스티어링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가죽이 손에 닿는 부분이 바늘 구멍이라고 아, 타공. 하나요? 타공이 네. 안 돼 있으면 네. 손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미끄러워요. 소리가 네. 나요. 네. 쓱쓱쓱쓱 하는. 네. 그게 약간 신경이 쓰이네요. 네. 그것만 딱 돼 있으면 하여튼 가죽 질감은 괜찮습니다. 나름 네. 이 가격대에서는. 확실히 이제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빨리 소모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동안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네.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될 그 에너지를 미리 가속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쓸데없이 가속한 그 에너지를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요. 네. 근데 회생제동을 강하게 해서 네. 그 악셀로 뗐다 밟았다 이러면서 가속 감속을 얼마든지 해도 그렇게 에너지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차라리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더 많습니다. 예. 전기차가 효율이 좋은 건 네. 사행정 엔진은 앞쪽에서 이제 폭발되는 그것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네. 나머지 행정은. 네. 그런데 전기는 입력, 출력에서 입력은 에너지를 쓰는 거고 또 입력을 빼게 되면은 회생제동으로 그걸 환수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손실 또 왜 그 외 공기 저항 여러 가지 에너지 손실이 있긴 있는데 그 에너지 손실만큼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연기관 엔진 같은 경우는 열 효율이라고 그러는데 열 효율이 기껏해봐야 뭐 30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30%. 예. 근데 그거는 엔진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네. 발전을 할 때는 엔진을 그 뭐 화력 발전을 하던 일 때는 최적점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열 효율이 더 올라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올라가서 더 좋은 열 효율로 만든 전기 에너지를 거의 100% 가까운 효율성으로 예. 차를 움직인다 그러면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게 더 에너지 낭비가 적은 아마 거죠.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n분의 1을 해도 네. 얘가 열 효율이 더 좋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내연기관이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열 효율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초보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기차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열 효율은 높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또 운영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고요. 그리고 MVH는 뭐 아주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좀 많이 시끄러웠다라고 느꼈는데 처음에 예. 우리 영상에 녹화를 안 했는데 네.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타이어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뭐 예. 이런 이야기를 우리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88에서 너음이 조금 거치는나 봐요 그때가. 지금은 전혀 별로 그런 느낌 별로 안 와인딩하고 지금 2위 상태에서는 네. 먼저 번에 가솔린의 코나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점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일단 앞에가 막혀 있죠. 네. 막혀 있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네. 이렇게 장식을 넣어놨어요. 네. 전기차를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시면 네. 바로 티가 납니다. 거의 완전히 막혀 있다시피 네. 한 게 순수 전기차고 네. 좀 반쯤 뚫려 있는 게 하이브리드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왜 막아놔야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공기 저항이죠. 그렇죠. 네. 차의 내부가 아니라 네. 외부의 저항 요인을 생각하면 딱 두 가지거든요. 네. 타이어의 구름 저항, 네. 그다음 공기 저항.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항 개수에 따라 다른데 네. 그 공기 저항 개수하고 타이어 구름 저항 개수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어느 순간인지가 달라지는데 네. 한 60에서 80 사이 네. 그 아래쪽은 구름 저항이 구름장이 크고 한 80 이상에 가면은 공기 저항이 크고 그리고 속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공기 저항이 훨씬 커지죠. 훨씬 커지죠. 네. 나중에 막 제곱으로 커지죠. 네네네. 그래서 200 넘어가면 네. 구름 저항은 아예 다 무시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건 뭐 크게 아니라 공기 저항이 그렇죠. 어마어마해지죠. 그래서 왜 최고 속도 보면 네. 일렉트로니컬리 리미티드 그러면 네. 더 낼 수 있는데 전자제어로 멈춰놨다는 거고 맞아요. 드래그 리미티드라고는 말을 또 쓰기도 해요. 네네네. 네. 그거는 엔진을 일부러 한계를 걸어 놓은 건 아닌데 네. 그 공기의 저항, 드래그, 맞습니다. 드래그 때문에 그 최고 속도에 제한이 온다라는 게 이제 드래그 리미티드죠. 그래서 왜 그 음속 돌파하는 자동차 보면 네. 뾰족하잖아요. 네, 네, 로켓 네, 같이. 네, 네. 그렇게 만들어야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 내연기관 차에서도 보면 요즘에 네. 보면 그 다이나믹 플랩이라 그래가지고 그 라디에이터 앞에 막 막았다 열었다 하잖아요. BMW요? 예, 예. 그게 공기 저항을 줄이려고 닫는 거거든요. 그렇죠. 냉각이 필요 없을 때는 공기 네. 저항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닫고.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원래 냉각이 필요 없으니 그렇죠. 그냥 아예 막아 놓는 그렇죠. 거죠. 예. 뭐 필요 없다기보다는 내연기관만큼의 어떤 네. 라디에이터를 공정시로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요 밑에 안 보이게 요렇게 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네. 안에 라디에이터가 있잖아요. 조금은 있어요. 네. 네. 시킬 필요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라디에이터 이 오른쪽이 또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요. 네, 거기 열어보시면 네. 이제 여기가 기름 네. 주유구. 주유구. 네. 주유구가 아니라 네. 충전구죠. 네, 충전잭입니다. 네. 네. 차 데모 방식이 있고 네. H33이 있는데 네. 요즘은 이제 DC 콤보 방식으로 네. 다 통일이 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차 데모가 뭔지 H33이 뭔지 지금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 없어질 겁니다. 네. DC 콤보로 급속과 완속 충전기가 하나의 다 할 수 있는 거죠. 잭으로 통합이 돼 있어서 공용으로 이렇게 하나의 잭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유 쪽을 이용해서 네. 그 과거에는 예. 초기 모델들은 뒤쪽은 그 차데모 방식으로 급속 충전을 하고 네네네. 앞쪽은 AC33으로 예. 충전 완속 충전을 하고 네네. 그렇게 있는 프레임을 활용하다 보니 네. 그렇게 했는데 통일화되면서 이쪽 한쪽만 쓰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게 하나로 한 잭으로 만들어놔야지 이걸 네. 분리해놓고 형식이 다르면 충전해야지 봤는데 다르고 네. 그럼 아답터 또 끼워야 되고 네. 얼마나 불편해요. 차 됐는데 아니야 또 돌려야 돼. 그러니까 예. 이제는 DC 콤보 방식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네. 1세대 전기차들이 좀 여러 가지 이제 네네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2세대부터는 이제 DC 콤보로 거의 다 통일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고기판 같기도 하고. 네, 불판. 네, 불판 같기도 하고 별로 이쁘진 않은데 이게 연비를 높이고 공기저항 그렇죠. 줄이고 하는 데는 이런 디자인이 다리가 사실은 고성능 차일수록 네. 이 스포크 사이의 간격이 넓어요. 넓어요. 예. 왜냐면 열을 네. 빨리 식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차는 그런 목적보다는 공기 저항을 줄여서 연비를 그래도 배터리를 좀 오래 쓰게 하는 그렇죠. 그 목적이 네.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막아놓은 거거든요. 얘를 가지고 스포츠 주행 세게 조질 거 아니면 그렇죠. 어차피 회생 제동을 하면서 브레이크가 역할을 하니까 네. 이 기계적인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그 영향은 좀 많이 줄어요. 그렇죠. 부담이 준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열 발생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작다는 네, 이야기죠. 좀 덜하죠. 그러니까 이게 막아놓다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동 성능에 네.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네.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휠 가지고 스포츠 주행한다고 막 세로 조지지는 마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브레이크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차이라면 이제 머플러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아래쪽에. 아, 예, 예, 예. 네, 머플러가 없어요. 없네요. 네.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약간 이렇게 좀 아, 물결 무늬 같은 게 있네요. 네네네.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해놓고요. 네. 내장에서도 뭐가 빠졌다면서요? 아, 네. 네. 저도 그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네. 네. 뭐가 빠졌냐면 여기 그 글로브 박스 밑에 보면 이렇게 열면 보통 조명이 들어오잖아요. 예, 예, 이 위에 조명이 없어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헝하게 지금 비어 있는데 네. 조명을 빼놨어요. 조명 얼마나 한다고?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네. 만약에 처음부터 조명이 없으면 네. 그런가 보다. 없다고 뭐 그런가 보다고 할 텐데 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전시차에는 조명이 있었고 아. 그다음에 이 카탈로그 설명서 있잖아요. 네. 거기도 있었나요? 거기에는 조명이 있다. 그리고 뭐 한 20초 열어놓은 채로 20초 지나면 조명이 꺼진다. 뭐 이렇게 막 설명이 돼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설명을 보고 내 차는 왜 없냐라고 이제 따지니까 네. 이 차는 원래 안 붙어 나옵니다라고 이제 해서 뭐 그렇게 설명이 그러면은 들어온다고. 카탈로그라든지 뭐 전시차에는 그게 없어야죠. 그러니까요. 혼돈을 주는데. 네. 나중에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 뭐에서 줄일까 하다가 이거라도 안 보이니까 줄이자 한 건가 본데요. 아니면 카탈로그 제작하는 네. 부서하고 아, 그 설계 부서하고 조금 불협화음이 있어서 의견 교환이 좀 의견 교환이 좀 잘못됐거나. 잘못돼서 네. 가솔린차 네. 그대로 됐겠지 하고서 넣었는데 네, 네, 네. 전기차에서 우리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네. 또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서 그러게요. 네,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현빠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네, 현빠고 네. 내장은 네. 좀 고급스럽게 조금만 더 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플라스틱 지금 신차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아, 일단은 네네네네. 제가 네. 오늘 시승하면서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는데 네. 이 플라스틱 재질의 그 뭐 피톤치드라도 좀 처리를 잘 하든가 네. 아니면은 좀 플라스틱 외에 우레탄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재료를 네네. 사용을 해서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니까 네. 네. 그 외 BMW i3의 그 물풀의 나무에 뭐 했다고 하고 네. 프리우스는 그 옥수수 전분가루로 네네네.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조난되면 뜯어먹을 수가 네, 있대요. 네. 그거 먹고 버티래요. 음. 뭐 진짜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현대도 이게 전기차니까 그런 상징적인 꼭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재료고 네. 환경에 기여하기보다는 전기차는 친환경의 새로운 어떤 화두이자 네. 상징성을 네.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